자, 새로운 자료입니다. 26년 3월 9일 지문 분석한 내용이고 주어 서술어 표시되어 있고요. 형용사 부사적 수식어구에는 괄호 표시가 이미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화살표 표시되어 있고 전체 지문 도식화되어 있고 세 줄 요약되어 있어. 그래서 같이 해석은 안 적혀 있으니까 지문 분석되어 있는 거 보고 해석 연습용으로 같이 써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쌤이랑 같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봅시다. 2번부터 자, 우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속된 사용에 우리의 스포츠 센터에 대한 자, 이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여기서 as는 처럼 같이의 뜻이고 자, 우리는 실시할 겁니다. 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우리의 지하의 주차장에 대한 그 지하 주차장 공사하기 때 maintenance란 단어를 알아야겠지. maintenance 여기 밑에 보면은 수식하는 거를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야. 그 결과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5형식이죠. 에스코 5형식. 당신이 사용할 것을 일시적인 야외의 주차 공간을. 그 다음에 located 동사가 아니야. 위치한의 뜻이죠. 건너편,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주차장 사용하세요. 자, 우리는 be committed to 하면은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우리는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우리는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불편에 대해서 this make us. 여기서 inconvenience랑 this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돼 있어. and appreciate. 그래서 이런 거 병렬 구조 잘 찾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apologize랑 appreciate 병렬 구조. cause랑 병렬 구조 아님. your patience는 인내심. 그리고 cooperation 협조. 19번 looking around. 요게 올리버 꾸며주도록 돼 있지. 분사 구문이니까 이 전체 통째로 하나의 형용사처럼 사용된 거야. 그래서 시끄러운 카페를 둘러보는 올리버는 그의 트레이, 그 쟁반을 꽉 잡았습니다. 카페테리아는 그 구내 식당을 말해요. 구내 식당. 그는 무거운 무게를 느꼈습니다. 새롭게 온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들었고 자, being new 했으니까 새롭게 된 것, 새롭게 온 것. 그 학교에 not knowing, 알지 못하는 거 주어네요. 자, 그 하루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아주 깊은 한숨, 무거운 한숨과 함께 앉았어. 코너 테이블 쪽에. 그는 생각했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Can I make it through? 해낼 수 있을까? The rest of the day? 이 나머지 하루를. Just then, 바로 그때 플라스틱 트레이가 놓여졌어. opposite him. 그의 반대편에, 건너편에. It was a boy. 누구였냐면은 수학 시간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야. a boy부터는 이제 그 다른 남자가 된 거지. 자, hey,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채워져 있니? 누구 자리 있니? 이런 거죠. 지금 그렇고 저번에 나한테 펜 빌려줘서 고맙다. The invisible wall around Oliver. 올리버 근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아니야. not at all. 뭐가 아니라는 거야. 자, 질문을 했지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지. 이 자리 채워져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전혀 아니야. Please sit. 앉아라. 그 다음에 starting to feel at ease. 이것도 분사구문. 자, 편하게 마음을 느끼면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he. 이거 올리버인 거. 이거 올리버인 거. 알아야 돼. 자, 그 인칭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빠르게 넘어가고 20번. 자, 거의 더 나은 방법이 없어. 관객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관객을 휘저어놓을. 즉, 즉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다음에 authentically 진정성 있게 뭐보다 그 여는 것보다 그 오픈업 하면 터놓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그 수일치는 안 맞지만 이 템은 audience를 가리켜. audiences with a personal story or anecdote. 개인적인 이야기나 일화로. 네. 그래서 여기 way를 꾸며주는 부분이 뒤에 투부정사 부분. 투부정사 형용사 등용법으로 들어갔고요. 자, 명확히 하자면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에게 긴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의 가족 휴가에 대한 또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아기 사진을 무대에서 그러니까 긴 이야기하거나 아기 사진 막 보여주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기 사진은 왜 안 되겠어요? 무대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건데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기 아기 사진 보여주는 거는 별 관심 없다고요. 그 무대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거다. 네가 공유할 수 있다고. 핵심적인 전기적 세부사항. 이거는 바이오그래픽하면은 그 인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또는 감정인데 그 순간에 그 무대 위에 있는 순간에 느끼는, 그리고 또는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다. 4번에 자 그것은 했는데 여기서 이 it은 이 대절 전체를 가지고 오세요. 자 그것은 바로 입증된 방법인데 유대감을 형성하는 청중들과 낯선 사람들인 청중들과, 여기서 ove는 동격으로 쓴 거야. 자 그리고 overlaying 뭐 하는, 여기 overlaying은 여기 over 본딩이 1번, overlaying이 2번이야. 병렬구조. groundwork가 뭐냐? 기틀이요. 기틀을 마련하는 거야. 네가 설득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냉혹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너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의 주장과 유대감 형성하지 않을 것이야. 진공 상태에서. 그 진공 상태란 소리가 통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면 돼.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네가 무대에서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진공 상태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관객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최악이지. 자, 그러나 그들은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에요. 누구랑? 당신과. 당신이 누구냐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주장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드러내는, 폭로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결함을 이야기함으로써 네가 관객들에게 어떤 방식을 줄 수 있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어. 여러분을 동일시할, 여러분을 확인할. 알겠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일화 또는 개인적인 결함을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점에 있어요.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힘이 있는 한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연결돼 있어.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지구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개인들이야. Embodied individuals.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개인들이고, 또 trapped within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사람이 네트워크화된 데이터의 흐름이자 기억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해. 그리고 또 거대한 인류의 일부이기도 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결정은 먼 장기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요. 책임을 두는 우리에게 뭐가 되자고 하는 좋은 조상이 되라는. 그 다음에 여기 콤마는 즉이라고 하면 돼요. 즉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뭐 하기 위해 상상하라는 행복을 수십억의 사람들의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여기 to가 나오는데 이 to를 좀 구분을 좀 해야겠어. to 용법 구분 좀 합시다. 처음 있는 to 부정사는 responsi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동격으로 to도 똑같이 형용사적 용법이야. 앞에 to become이랑 to take 병렬 구조로 잡으면 돼. 콤마 가지고 어떻게 병렬 구조하냐? and 대신에 쓴 거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해주면 되겠어. 4번에 수세기 전에 북미의 원주민, 이 사람들이 세븐 제너레이션 스튜어드십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제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앞으로 7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그 영향력을 생각하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 것이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정원을 즐겨왔어. 어떤 정원이냐? 조상들에서 심어진.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그늘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while은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해줘야 되겠어.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상들이 유산 혜택을 봤어. 근데 현재는 우리가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끼칠 것이니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늘을 뺏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똑바로 행동해야 돼. 좋은 조상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학습된 그 섭식 행동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어린 시절에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선호는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뭐 때문에?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인데, 즉 동격이에요. 즉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 때문에. 그래서 신경 가소성, 어댑터빌리티, 플렉서빌리티 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 바꿀 수 있다고, 먹는 맛의 선호도를 바꿀 수 있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만 보면은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 사람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어드벤처러스 이터, 그래서 모험적인 그 먹는 사람이라고 해야겠고, 그 다음에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취향을 찾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자신의 나쁜 식습관을 개선할,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결국 이게 어떤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 맛의 선호를 바꾸고 싶다면은 반복적 노출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23번에 10대 시절의 수능은 연구되어 왔어. 어린 사람들을 상황에 두면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이나 선택이,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a choice or decision이야. 그 결정이나 선택이 go against, 그 집단의 선택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수능할 것인가, 집단에 어떻게 수능할 것인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자, 놀라운 점은 결론 이겁니다. 수능성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퍼져 있진 않다는 점이다. 수능성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14세 때 수능성이 가장 높고요. 16, 17세가 넘어가게 되면 집단의 반대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옹호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게 돼. 자, 결국 똑같은 말인데요. 그 집단의 영향력이 전 세대에서 골고루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회복 탄력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회복 탄력성이란 그 반대에 직면했어.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회복해가지고 내 의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다음에 24번. 습관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습관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해. 그래서 우리 뇌가 그 습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how you can work with them,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에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네가 진짜 그 가지고 싶은 어떤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어. 가지고 싶은 또는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습관을 갖다 붙임으로써 temptation bund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혹 묶기라고 알려져요. 유혹 묶기라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어떤 습관, 여기서 break a habit 돼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by attaching another one,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습관을 갖다가, 깨고 싶은 습관을 갖다가 좋은 습관을 갖다 붙이면은 템테이션 번들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뒤에 예시가 나오는 게, 운동을 다녀야 돼. 근데 운동을 잘 안 가는, 체육관 잘 안 가는 거야. 체육관 잘 안 가니까 그 오디오북을 듣는, 오디오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체육관 안에서만 제공하게 된 거지.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은요,
유혹적인 습관, 오디오북이에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습관, 운동이에요. 그거를 유혹 묶기를 싹 두 개 묶어버려. 그러면은 목표하는 행동, 이 운동하는 행동의 달성률이 증가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상,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하면 이거를 이제 매출 증대로 이어줄 수도 있다.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야. 29번으로 가서 개념 모델은 설명인데요.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단순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개념 모델이야. 개념 모형. 그것은 완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정확할 필요도 없어. 유용하기만 하면 돼. simplified, highly simplified 하고요. useful 합니다. 자, 그런 것의 예시로 파일이나 폴더나 아이콘이 될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네, 그런 표시되는 그 파일, 폴더, 아이콘이 개념 모형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대. 그렇죠? 여기서 보면 파일이나 폴더나 아이콘 그 자체가 컨셉추얼 모델은 아니거든. 파일, 폴더, 아이콘이라는 개념이 컨셉추얼 모델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으로 가서 컴퓨터 안에는 실제로는 폴더가 없잖아. 근데 마치 서류가 있는 것처럼 폴더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는 다큐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뭘 도와준다? 개념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개념화. 개념화를 도와주면 뭐가 좋으냐? 개념화를 도와주면 These depictions can add to confusion. 개념화를 하면은 easier to use, 사용하기 더 쉽게 만들어준대. 그런데 5번부터 딱 바뀌어가지고 however 나오면서 그러나 이것이 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자신의 컴퓨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고 마치 그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개념 모델, 컨셉추얼 모델은 바로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인데 여러 조각이 붙어있는, 여러 조각으로 조합된 그런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일 수 있다. 근데 사용자는 그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디서 여러 조각으로 합쳐져 있는지는 인식하지 않고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완전한 하나의 이미지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장은 사실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리고 출처도 다양한 곳에서 오는, 곳에서 합쳐진 데이터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정리해보면요, 컴퓨터 화면이나 화면의 폴더나 아이콘은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된 효과적인 개념화일 뿐. 네. 그래서 개념화의 일부의 예시가 폴더, 아이콘, 파일인 거예요. 개념화의 예시로. 그 다음 30번까지 보고 일단 한번 끊을게요. 자, 주요 교통수단인데 주요 교통수단은 바로 여전히 걷기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뭐 때문이냐? 이 자원의 제약 때문이에요. 자원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도로 건설, 인프라 건설이 잘 안 돼. 대중교통이 잘 없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돼. 사람들은 커버, 이동한다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매일.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they can hardly spare, 뭐 할 수 없는,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내어주다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할애하다, 남기다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겨두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이 거의 남겨둘 수가 없는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걷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걷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생산적인 능력을 소비를 해야만 하는, 이 걷기로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한다면 그 에너지를 딴 데 쓸 수 있을 텐데, 생산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니까 걷는 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지. 그런데 북미나 서부 유럽, 서유럽에서는 태도와 정책, 요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태도와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걷기란 효율적인, 건강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we should do more of it. 뭔 말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걷기죠. 걷기를 더 많이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And some of the current trends.
일부 트렌드의 일부는요, should be reversed. 뒤바뀌어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추세 중 일부가 뒤바뀌어야 된다. 트렌드 일부가 뒤바뀌어야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기구 중에서 헬스클럽이나 집에서 그거는 are treadmills. 아하, 이거 동사 주어 도치돼 있지? 동사 주어 도치돼 있는 거야. 바로 simulate walking. 걷기를 흉내내는 기구입니다. 걷기를 모방하는.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 거리에서 교통의 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트렌드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 트레드밀 위에서 가짜 걷기를 모방하는 트레드밀 위에서 하지 말고 실제로 걷기를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걷기를 건강하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걷진 않고 트레드밀 위에서만 걷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러니하단 말을 쓴 거예요. 걷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인식을 하고 있어. 교통수단도 아니고 에너지를 굳이 그렇게 소비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걷기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하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도로를 걷는 게 아니라 트레드밀 위에서 걸으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한번 끊었다 갈게.